권력의 설계자 한명회, 버림받은 아이가 조선을 지배하다. 조선에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자가 없도록 나는 조선 전체를 내 손안에 넣었소.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인간은 칼을 든 자가 아닙니다. 부탄자로 말 한마디로 왕의 목숨을 좌지우지한 자입니다. 그 이름 한명회. 그는 2명의 왕을 왕좌에 앉혔고 2명의 딸을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통틀어 이 남자처럼 권력의 정점에 오래 머문 신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는 영특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젊은 나이에 과거 급제를 한 수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잃었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치를 보며 자랐고 과거 시험은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30이 넘도록 변변한 관직 하나 없이 남들의 연애 자리에서 술이나 따르던 남자. 그게 한명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그 끝없는 권력욕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업적이 아닌 결핍으로 한명회를 읽겠습니다. 한명회는 1415년 조선 태종 15년에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고려 말부터 이어진 양반 가문이었으나 그가 태어날 즈음 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부친 함기는 그가 어린 나이에 사망했고 모친도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한명회는 친척집에서 자랐습니다. 따뜻한 보살핌이 아닌 더부살이의 서러움을 먹으며 자란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을 유기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버려짐의 공포, 존재 증명에 대한 강박.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버려진다. 이 무의식적 공포가 한명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엔진이 됩니다. 과거 시험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당시 양반 사회에서 과거 낙방은 단순한 시험 탈락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존재감 자체가 부정되는 경험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굴욕을 수십 년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는 대신 다른 능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바로 사람을 읽는 눈,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었습니다. 그가 운명을 바꾼 건 1453년 그의 나이 38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어린 단종이 왕좌에 앉아 있었고 수양대군이라는 야심 넘치는 왕자가 그 옆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정확히는 수양대군 측근인 권람의 소개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의 장자방이로구나. 장자방. 한나라 유방의 최고 책사 장량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운명적 동맹의 선언이었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치밀한 계획 아래 김종서, 황보인 등 당대 최고 권신들을 하룻밤 사이에 제거합니다. 이 사건으로 수양대군은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한명회는 일약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세조입니다. 한명회는 이 역사적 쿠데타의 핵심 설계자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한명회가 단순히 세조의 충성스러운 신하에 머물렀다면 그는 역사의 평범한 공신으로 기록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조 사후 그는 다시 한번 왕을 만들어냅니다. 예종을 보좌하고 예종이 재위 1년 만에 급서하자 성종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2번이나 왕비로 들여보냅니다. 예종의 비 장순왕후, 성종의 비 공해왕후. 왕을 만든 것도 모자라 왕의 장인이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이 남자를 이토록 멈추지 못하게 했을까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는 열등감이 있다. 한명회의 열등감은 명확합니다. 버려진 아이, 반복된 낙방, 더부살이의 기억. 그는 권력을 통해 그 결핍을 채우려 했습니다. 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신을 다시는 버릴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권력의 가장 잔인한 속성은 채워질수록 더 큰 공허함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한명회는 권력의 절정에서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었습니다. 지금의 서울 압구정동. 그 이름이 바로 한명회의 정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강변 풍경을 즐기며 시를 썼고
고위 관리들을 초대해 연회를 열었습니다. 성종은 직접 이 압구정을 방문해 시를 지어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장면을 마냥 낭만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명회가 명나라 사신을 압구정에서 맞이하려 하자 성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손님을 신하의 집에서 접대한다는 건 신하가 왕과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명회는 이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아무리 왕을 만든 사람이라도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성종이 성장하고 친정을 시작하면서 한명회의 영향력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고 관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권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남자에게 이 쇠락은 단순한 정치적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버려짐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1487년 한명회는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04년 연산군은 갑자사화를 일으키며 이미 죽은 한명회를 역적으로 규정합니다.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능지처참됩니다. 조선의 권력을 설계했던 남자의 최후는 죽어서도 온전히 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명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시기를 읽는 안목입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처지를 과장하거나 자기 위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기 전 그의 잠재력을 먼저 알아본 것은 한명회였습니다. 그러나 배척해야 할 점은 더 명확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죽어간 신하들,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 한명회의 권력은 타인의 비극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한명회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까? 버려진 아이가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까지. 그것은 분명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끝은 파헤쳐진 무덤이었습니다. 결핍을 동력 삼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핍을 채우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결국 자신도 그 결핍 속에서 사라집니다. 한명회는 그것을 몸으로 증명한 인물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